예, 오늘 첫 번째 세미나는 요즘 개발자 구조로 많이들 좀 이렇게 곤란을 겪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코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인데요. 구글의 앱시터에 대한 설명하고 시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 코아 시스템에서 앱시터 개발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민 PM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아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진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노코딩 플랫폼 앱시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노코딩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왜 대세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와 그리고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제가 앱을 만드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은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딩을 할 줄 알려면은 일반 개발자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코딩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몫을 개발자를 하는 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과 개발자분들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개발을 할 줄 아는 데까지 7년, 8년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를 한 명을 양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앱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엑스코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할 줄 알려면 자바, C, 자바스크립트 이런 개발 언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앱시트는 무엇이냐? 앱시트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이클립스 이런 것들과 같은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자바라든가 이런 코딩을 몰라도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 만드는 거는 얼마나 쉬운지는 제가 마지막에 앱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보통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통 고객한테로부터 의뢰가 들어옵니다. 고객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즉, 처음에 여기 보시면 고객이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네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팀장이나 프로젝트 리더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네를 만들었는데, 이제 팀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 중에서도 리더가 보통 있거든요. PL이라고. 그래서 이 PL한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PL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그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해가지고 요 나무 밑둥을 잘라내고 이렇게 그네를 설치했는데, 이 밑둥을 잘라내다 보니까 나무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덧대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은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냥 나무에 이렇게 줄만 매달려 있고 이렇게 근내는 쓸 수 없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위해 그 고객과 계속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계속 뭐 수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계속 그 변경을 거치면서 테스트를 한 과정을 지나서 이제 결과물을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나오게는 하지만은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경과가 되어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고객이 원했던 거는 그냥 나무의 줄 하나에 이렇게 타일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것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FCT를 통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지죠. 이런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 다음 엑시트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엑시트는 노코딩 플랫폼이다 보니까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코딩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누르시는 이거 영상과 이걸 굳이 올리면 필요가 있나 같거든요. 밑으로 내려보면 안 되겠다. 네. 가리는 영상도 밑으로 내려. 제가 다 보여주고 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그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 위치라든가 이런 GPS 좌표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S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글 맵이랑 연동되어져서 구글 맵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코드라든가 이런 QR코드 이런 것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거 오는 것처럼 푸시가 오는 알람도 손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기능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그림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인네처 기능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지원합니다.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예측 모델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해당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내놓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CR이라고 해서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만들게 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운영체제 이런 거 구분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하드웨어랑 운영체제에서 다 동작이 되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T에서 연동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보통 제일 기본적으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딩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전문가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RDBMS를 사용을 할 줄 아신다면 여기 있는 MySQL이라든가 오라클 그리고 MS SQL, MariaDB 이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RDBMS랑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 앱시트 전망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앱시트는 전 세계 2분의 1개 걸로 앱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국이랑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뭐 유럽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현재 노코드 플랫폼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지금 교육을 할 때 당시 사진이고요. 지금 이번 6월달도 제가 교육을 하느라 전체 스케줄이 다 교육하는데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다 어제 날짜로 6월 교육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교육 스케줄이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을 진행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올해 초 대구의 매천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IT 쪽 실습을 한다고 해서 여기 매천고등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사진이고요. 이 학생들을 6시간 교육을 했는데 6시간 동안 앱을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앱 만든 거는 실습한 거 따라 만들었지만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은 지금 계속 앱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앱 만들면 저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앱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오답노트라고 학생이 시험 친 거를 사진 찍고 왜 틀렸는지 사유 남기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6시간 교육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지난달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교육생 수가 이때 54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한 50대 정도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는데 이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 잠시만요. 지금 이게 제 메일인데 여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강의가 너무 좋고 앱시트가 너무 쉽다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뭐 다른 앱 만든 거 있으면은 앱 소스 좀 전달해 달라.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날 단 하루 교육을 했거든요. 8시간 교육하면서 앱 4개를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저한테 뭐 좀 궁금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얻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어제 교육 완료한 창원산업진흥원 에서 교육 현장 사진이고요.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차 5월달에 1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차로 6월달 전부 교육시간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해시청 쪽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아직은 한국어 노코드 플랫폼이 좀 익숙진 않지만 이제 계속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로코드 플랫폼 시장 규모라고 해가지고 21년도에는 169억 달러, 217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455억 달러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앱시트에서 설명을 제어하는 영상이랑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분들이 앱 만든 거 이 영상이랑 이 영상 2개를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앱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 회사에 있는 전시실에 있는 그 원단기라는 건데 이게 롤러가 돌면서 이게 롤러가 얼마큼 돌았는지 그리고 목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그 진주에 있는 그 업체에 그 납품이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엑시트랑 연결해서 엑시트에서 저 설비를 제어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엑시트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설비를 가동을 시켰는데 이 설비 있는 이 롤러가 지금 이만큼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이 화면에 있는 숫자랑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방금 전에는 그 목표 수량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5,00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좀 밑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목표 수량 해가지고 5,000 입력되어진 게 확인이 되어지십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기업들에게 일반 설비들의 네트워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IoT 설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리고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데서 설비들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코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앱은 만드는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고 그리고 노코딩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코딩은 들어갑니다. 즉 로우 코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 정도 수준의 코딩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엑시트로도 충분히 이런 설비들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제 이제 교육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교육생들이랑 같이 엑시트로 앱을 만들었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 컨베이어라는 교육용 교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 교육용 교재랑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모두 번호 그런 거 여기 보시면 목표물이 3개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3개 크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여기 컨베이어 쪽에 사운드가 있어요. 여기가 앞전에 사운드가 있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0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지금 이거 목표 수량은 금속 목표 수량, 이 금속을 3개, 금속을 3개를 해놨습니다. 시장 설정이 되면 이 3개 두 개가 여기 컨베이어에 세팅이 되어지고 이쪽 금속을 감지했을 때 이 카운터 개수가 3개가 되고 이 금속이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서 3개가 되거든요. 이게 2개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이거 보시면 그럼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졌고요. 이걸 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은 지금 보면 목표 수량 3개 그리고 비금속 목표 수량 2개인데 여기 카운트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멈추게 되어지고요. 이제 생성하는 예, 지금 이 앱은 무엇이냐면 미니 MES라고 해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수주가 들어오면 그 수주권을 이제 생산 계획을 잡고 이제 생산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생산 실적을 등록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컨베이어에서 이제 생산 목표 수량만큼 다 생산이 완료가 되어지면 이제 생산 완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육생들이 코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어제 이렇게 하니까 반응도 정말 좋고,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 기초도 같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도 한번 좀 고려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교육생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앱시트로 쉽게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다. 기존에 만드는 방식보다 개발 시간도 훨씬 단축을 시킬 수도 있다. 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10분 만에 간단한 메모장 앱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이 메모장에는 카메라로 사진 촬영도 하고, 박보드도 찍고, QR코드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내가 글을 등록하는 위치 GPS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구글맵까지 나오는 그런 앱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가야 생각할 때 정보가 지금 이걸 만드는 과정을 좀 보고 계신데요. 먼저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걸 앱시트에 연결을 하면은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타입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앱시트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 타입이 뭔지, 이게 뭐 텍스트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엑셀에 우리가 보통 하는 스프레드시트에 값을 입력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요 데이터 타입과 연동이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바로 보고 입력을 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긴 한데, UMD 키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초기 값을 뭐로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한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몇 번 앱을 만들면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정하는 것은 그 화면에 우리가 스마트폰 앱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UI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간단한 선택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 타입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 화면을 볼 때 그냥 어떤 그 아이콘 형태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형태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지도 형태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면은 그게 바로 스마트폰 앱에서 우리가 보는 GUI하고 똑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옆에 있는 푸른 나무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너무 설정해서 실행을 하면은 옆에 나가는 보이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현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도 할 수 있고, 리스트도 볼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앱 다 만들었고요. 지금 그 앱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 앱을 만든 계정으로 메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 휴대폰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톨 메모장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앱이 설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에서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메모장 앱이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사진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사진 앨범에서 가져올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포토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바코드나 QR코드를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을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코드 쪽에 보면 저 바코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코드를 촬영하면은 이렇게 바코드 안에 있는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QR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잠시만요. QR 코드 내시거든요. 예, 이렇게 바코드랑 QR 코드도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쪽은 이런 식으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림 공간 같은 게 있어서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NFC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이 NFC 키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내면은 예, 샘플 NFC 01이라고 저렇게 NFC 데이터도 이렇게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NFC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저기 유로템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출퇴근 시스템을 이렇게 NFC 키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는 그 현재 지금 위치,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새 글을 등록할 때 자동으로 내 위치가 나오게끔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은 현재 시간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데이터를 로컬하게 클라우드로. 좀 더 정확하게는 제 로컬에도 저장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 로컬에 저장되어진 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랑 동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업데이트가 되어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등록되어진 것이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지고요. 아까 그 PPT에 보시면 연동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이라든가 MySQL, MS SQL 이런 것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그 레거시 시스템 쪽으로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거는 그 앱시트로 앱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그 말씀 중에 OCR 기능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미지에 글자가 있는 부분도 글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OCR이라는 게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문자를 추출해내는 정확도가 영문 같은 경우에는 90%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원래 좀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은 그 데이터를 한글을 추출해내는 모델들도 이거 많은 발전이 이루어가지고 지금 한 90% 정도 이렇게 한글을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OCR 기능도 그 쉽게 그 하실 수가 있는 게 그 사전에 그 이미지를 한 몇 개 정도 등록을 해놓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다음에 그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만 쭉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 앱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아니요,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만 따로 그 글자만 저장이 되느냐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미지는 당연히 저장이 될 것이고. 예, 글자만 추출해서 예,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코딩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예, 맞습니다. 이미지만 몇 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리가 딱 들리지. 선생님과 소리가 한 개도 안 들리는데 나는 그거 갖고 휴식시간이야. 황 부회장님 찍으면요.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황 부장님, 안
들립니다. 이거 지금 엑셀 설명하는 거 전혀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는 지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그것까지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들릴 겁니다. 근데 이거 계신 분들은 안 들리더구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이 다 계시네. 예. 그 혹시 또 다른 문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 FCT를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받고 한번 써보니까 예,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 뭐 웬만한 것들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이게 특수하게 번지지 않는 이유 혹시 FCT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단점 때문에 뭐 번지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일단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첫 번째,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좀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 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그 보안 자료라든가 기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오픈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노코딩 플랫폼이 퍼지지 않는 그런 저의 요소 중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애시스트로 앱을 만들게 되면은 서버를 뭐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버 뭐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앱시트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만드는 데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앱 하나당 이 앱을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유할 수 있는 숫자는 10명까지입니다. 10명을 넘기게 되면 이제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유료 라이센스는 어떤 라이센스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일 저렴한 거는 한 사람당 월 5달러 해가지고 월 10달러짜리도 있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좀 많이 큰 시스템이다 이러면은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구글 애시트 코리아 파트너 사이트 GMW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랑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당 라이센스를 월 얼마를 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 수가 수천 명 뭐 이렇게 된다면 월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개발하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애시트는 팀 단위로 앱을 만드는 걸 좀 그쪽 성향이 강하거든요. 팀에 뭐 10명 이내인 팀에서 사용할 만한,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관리자급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조금 초점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박보 이사님. 네, 쏘리. 예. 그래서 한 번씩 MCT로 저희한테 시스템 제작하는 요청이 들어올 때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다 보면 사용자 수가 실질적인 사용자 수가 많아서 그냥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좀 더 초과가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 식기렌터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LCT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몇 명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 개발 기간을 3개월로 두고 견적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LCT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한 지가 오늘 5일이니까 지금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 개발 진도율은 거의 80% 이렇게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10명이 채 안 되셔서 일단 무료로 앱을 만들고 추후에 나중에 사용자 수가 확장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앱은 모바일 쪽에 사용하려면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모바일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PC도 네. 안드로이드나 iOS도 모바일 OS는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앱을 하려면 우리 기존 시스템 프로그램 외에 앱을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앱 프로그램 개발해야 모바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관계 시스템이나 뭐 마켓에서 볼 때. 예, 예. 그죠? 그거는 이제 공기가 오래 걸리고, 근데 또 흔히 앱시트를 활용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생산성이 있다, 개발하는 생산성이 있다, 이 장점이라는 하나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 앱도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디자인까지 같이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포함되는 건가요? 디자인 부분은 이 노코딩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앱을 만들었는 거는 그 디자인은 전혀 네.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능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만 말씀드렸고요. 그 디자인은 여기 UX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메모장에 보시면 아, 템플릿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데크 타입은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갤러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맷 룰 해가지고 텍스트 뭐 색상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을 한다거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도 할 수 있습니까? 추가는 아쉽게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노코딩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원래 저희가 앱을 개발하려면 CS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추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로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일단 이게 그러면 배포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배포 방법이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포가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근데 예. 그러면 저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그 부분에 설명드리자면 일단 그 구글 스토어나 그 앱 스토어에 배포하는 거는 여기 화이트 레벨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그 사용자 수는 상관없고요. 앱당 그 비용이 청구가 되어집니다. 앱당 월 50달러입니다. 그 사용자 수는 뭐 한 명이 되든 뭐 만 명이 되든 상관없이 한 달에 50달러만 내면은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APK 파일로 받아가지고 업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50달러만 내면 그러면은 사용자가 뭐 만 명이 쓰는 앱도 50달러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디노에서는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적인 부분인데요. 보안과 인증입니다. 예. 지금 앱에서 그 인증하는 거는 저는 구글 지메일로 계정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거는 그 인증을 받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공개된 앱이라고, 퍼블릭 앱이라고 해서 그 인증 없이 그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이 있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유하는 거는 그 여기 공유 사용자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아까 저한테 이메일이 온 것처럼 설치 이메일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팀 단위로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구글 플레이에다가 예, 이 앱을 구동을 했을 때 이 앱이 예를 들어서 식수를 내가 그 계산하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누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냥 뭐 한 100명, 2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걸 앱 스토어에다가 구글 플레이에다가 올리면은 그걸 받아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고. 예. 예, 근데 그 공유한다는 의미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는 회원 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보다 이 앱을 제가 다른 분한테 공유를 하면 최초 1회 실행을 하실 때 그 어느 계정으로 인증을 받을 건지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을 선택을 우리 그 네이버나 홈페이지 같은 데서 로그인할 때 보면 뭐 구글 계정으로 인증받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계정으로 인정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FCT에서 앱을 최초로 실행시키면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메일을 선택을 하면 여기 제가 등록해놓은 이메일이 아니면은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인증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구글 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에 올려놓은 거는 직접 별도로 그 로그인 화면을 구현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증은 사용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개별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큰데, 사실 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그 상용화 측면에서 하려고 하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명성 그 중소기업에서 소규모는 아니고 뭐 10명 이내 내지는 뭐 20명 정도의 어떤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 사항들은 별도로 좀 주시면은 네, 같이 해결하도록 하고요. 이거 지금 그 후배 때는 저희 그 경남 IC협회가 저희 그 한국 중판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는 협회에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랍니다. 혹시 우리 현장께서도 관심이 가시면 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직접 지금까지 보여주신 강진희 PK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